조선 왕조가 한창 번성하던 시절, 충청도 공주 땅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임진년 난리 통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거친 손으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25이 되도록 혼인도 못한 채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의 눈에는 늘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고 어찌 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늘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어찌하여 내 삶은 이리도 팍팍한 것인가. 다른 이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리 고생길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구나. 민주는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신세 한탄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농사일을 돕고도 품삯을 떼었고 그 전달에는 동업하자던 친구가 미천을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멀리 하늘을 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리도 날이 더운 것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초저녁, 마을의 한적한 길을 걸으며 한숨을 내쉬던 민주는 그날도 어김없이 신세한탄하며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매미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을 때 어느 큰 기와집에서 잔치가 열렸는지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담장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하루 끼니 걱정뿐이니. 인생 참 불공평하군. 뭐가 저리도 즐거워 웃고 떠드는고. 아, 내 신세야. 누군가의 즐거움이 못마땅한 듯 투덜거리던 민주는 갑자기 속피가 마려워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갑작스러운 신호에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잔치로 소란스러운 대감댁 담벼락에 소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보리를 보고 돌아서려는데 마침 밖으로 나오던 대감댁 하인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곳이 어딘 줄 알고 주인 어르신 댁 담벼락에 이리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급해서 그만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인들이 달려들어 민준을 붙잡으며 소란이 일자 잔치로 한참 분주하던 대감이 밖으로 나와 하인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 같으니. 이리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남의 집 담벼락에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한단 말이냐. 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감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급하여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이놈에게 곤장을 쳐서 내보내거라. 결국 민주는 대감댁 하인들에게 매를 맞고 허름하던 옷차림에 먼지까지 뒤집어 쓴 채 터덜터덜 길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 가운데 민주는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몹시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두실 거면 차라리 저도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렇게 멍하니 달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달빛을 등지고 선 한 노파가 나타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힘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네. 그리고 자네가 이렇게 힘들고 모질게 사는 것을 자네 부모님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보게나. 노파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듯 하자 민주는 마음이 비뚤어져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한 듯 미소를 띠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인 양 말을 하는 노파를 빤히 훑어보던 민주는 이 노파가 자기에게 구걸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멈,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니
헛된 희망일랑 품지 마시오. 아등바등 살아봐야 별거 없으니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입니다.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그걸 모르니 이런 행색으로 다니는 것 아니오. 허허,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편안해 보이지 않는가 보군. 말로는 세상을 포기한 듯하지만 내가 보기에 자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네.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법, 자기가 한 일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니 잊지 말고 명심하게.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저 엽전 한 푼 달라고 하면 될 것을 뭘 그리 길게 늘어놓는 것이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니 부족하거든 다른 곳이나 가보시오. 민주는 노파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 엽전 한 입을 꺼내어 귀찮다는 듯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엽전이 노파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고는 땡그란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자 민주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저 엽전 한 입을 건네줄 요량이었으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에 무안해진 그는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차, 괜찮으시오. 미안하오, 할멈. 그냥 던진다는 게 그 맛. 이마에 맞을 줄은 몰랐소이다. 민주는 당황하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는 무안한 듯 귀가 빨개진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노파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명심하시게. 모든 건 자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네. 모든 행동은 돌려받게 되어 있음. 자네가 한 그대로 자네에게 돌아올 것이야. 민주는 뒤에서 들려오는 노파의 당부에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머물고 있던 객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일진이 좋지 않아 기분이 심란한 데다 갑자기 나타난 노파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으시겠지. 아, 괜히 던져서는. 오늘은 왜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것인지. 다음 날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민주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과 탁주를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은 험상궂은 사내가 민준을 힐끔거리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허, 이놈 꼴은 또 왜 이런 것이냐. 날도 더운데 옆으로 가서 먹지? 덥다, 더워. 내가 먼저 이곳에 앉아 먹고 있었소이다. 더우면 댁이 다른 자리에 앉으시오. 뭐라고? 내가 가라면 갈 것이지.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뭐라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요? 날이 더우니 쓸데없는 싸움 걸지 마시고 국밥이나 드시오. 이놈 말하는 거 좀 보게. 지금 나보고 조용히 밥이나 먹고 사라지라는 것이냐. 날이 더워서인지 별일도 아닌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불량배는 화풀이라도 하듯 민준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힘 한 번 써볼 겨를도 없이 얻어맞다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불량배는 이제야 화가 풀렸다는 듯이 개운한 표정을 하고는 국밥값을 치르려는 듯 엽전 한 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엽전이 땅에 쓰러져 있던 민준의 이마에 정확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이쿠, 이런. 내 고의는 아니네. 그런데 맞을 짓을 많이 하고 다니나 보군. 딱 거기로 떨어지는 것이. 하. 불량배는 별일 아니라는 듯 뒤돌아 나가버렸고 민준만이 주막 마당에 쓰러져 엽전에 맞은 이마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야. 엽전 한 입이 이렇게 아프다니? 이마가 부어오르는 것 같구나. 아픈 이마를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다 민준은 문득 어젯밤에 만났던 노파가 생각났습니다. 그 할멈도 많이 아팠으랴? 아니야, 난 그렇게 세게 던지지 않았어. 에이, 몰라. 헌데 그 노파가 한 말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자기가 한 행동이 돌아온다니. 민준은 노파의 말이 정말 자신에게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빠진 채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던 그의 앞에 웬 보부상 하나가 느닷없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내 급히 가보아야 할 곳이 있으나 이 짐을 들고 갈 수가 없구려. 잠시만 이 보찜을 맡아줄 수 있겠소?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지 처음 보는 자신에게 덥석 보찜을 맡기는 보부상을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내 한 시즌 안에 꼭 돌아오리다. 저 앞마을 주막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지 않겠소? 그럼 내가 냉큼 다녀와서 식사를 대접하겠소이다. 민주는 보부상이 다급해 보이기도 하였고 마침 할 일도 없는 데다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하니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 보찜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한 시즌 안에 온다고 하니 내 주막에서 기다려 드리리다. 대신 다녀오면 꼭 닭백숙과 탁배기 한 사발 사주시오. 정말 고맙소. 내 그대를 믿고 얼른 다녀오리다. 그럼 한 시즌 뒤에 마을 어기 주막에서 봅시다. 보부상은 민준에게 다짐을 하고는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보부상의 보찜을 맡아 약속한 시즌이 다 되어갈 때쯤 만나기로 한 마을 어기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멀리서 수상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보찜을 들고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자 웬 사내가 나타나 자신이 맡겨둔 것처럼 보찜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짐을 맡아줘 고맙소이다. 이제 그만 내가 가져가겠소? 헌화보찜을 가져가려던 자는 자신에게 부탁을 했던 보부상이 아니었기에 민주는 보찜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자기 보찜인 것마냥 가져가려는 것이. 나는 당신을 처음 보오. 나에게 보찜을 맡긴 사람이 그대가 아니지 않소이까. 아, 그것이.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오지 못하고 나를 대신 보낸 것이오. 빨리 가야 하니 이제 그만 주시오.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자 사내는 얼버무리듯 말하며 다시 보찜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순순히 보찜을 내어주지 않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모르는 일이오. 그리고 아직 오기로 한 시즌이 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소이다. 민준이 보찜을 내어주지 않자 그 사내는 점점 초조해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오?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러니 나에게 주시오.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난단 말이오. 당신 사정은 알겠소이다만 나는 그대를 모르오. 나와 약조한 사람은 분명 한 시즌 안에 온다고 하였으니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릴 것이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려는 찰나 원래 보찜을 맡긴 보부상이 다른 사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보찜을 훔치려던 사내는 그들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저놈 잡아라. 에라이, 나쁜 놈. 그 모습을 보게 된 보부상은 숨이 차도록 뛰어와 민준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하였소. 이렇게까지 짐을 지켜줄 줄은 몰랐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보부상이 감격한 얼굴로 인사를 전하자 민준은 태연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닭백숙과 탁배기 한 사발 사주시오. 민준의 능청스러운 답변에 보부상과 그와 함께 온 사내들이 함께 껄껄껄 웃었습니다. 하! 물론이지요. 내 두 사발도 사드리다. 두 사람은 함께 주막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보부상은 한양으로 가는 경상도 보부상의 행수였고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헌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 보찜을 탐내지 않았소? 그냥 가져간다고 하여도 내가 그대를 찾지 못할 터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어차피 제 것도 아니지 않소. 남의 것에 욕심내어 봐야 좋을 것 하나 없지요. 허, 그렇습니까? 내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구려. 자, 한잔 하시지요. 두 사람은 탁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그 주막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보부상은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대와 비슷한 처지였소. 임진년 전란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소. 그러다 지금 내가 있는 상단의 어르신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지. 이 세상에는 분명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소. 그대에게도 분명 그런 때가 올 것이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에게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소이다. 이제 우리는 한양으로 다시 길을 떠나야 하오. 그대도 잘 지내시기 바라겠소. 조심히 가시오. 나는 덕분에 잘 먹고 잘 잤소이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던 중 보부상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수문양이요. 받아주시기 바라오. 아니, 20냥이라니요.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쌀 8마를 살 수 있는 이 큰 돈을 왜 저에게 주시는 것이오? 어제 이야기를 나누며 그대의 사정을 들으니 옛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무엇이든 해보시오. 내가 지켜보니 그대는 신용도 있고 뚝심도 있어 보이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내 요긴하게 잘 쓰겠소이다. 한동안 민준은 20냥이라는 큰 돈을 받은 기쁨에 입이 귀에 걸린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20냥이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민준은 마을 언덕에 앉아 20냥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문득 일전에 만났던 노파가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 대로 되는 것일까? 내가 한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말이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던 민준은 무언가 결심한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며 계룡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노파 말이 맞다면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복이 돌아올 거야. 그가 도착한 곳은 산속의 작은 절이었고 그곳의 주지 스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20냥을 모두 시주했습니다. 스님, 이 돈을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처사님, 이런 큰 돈을 어찌 전부 시주하시려는 것입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해서 받은 돈이니 다시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기양양하게 돈을 모두 시주하고 하룻밤을 절에서 보낸 뒤 민준은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바쳤으니 이제 20냥이 200냥, 아니 2000냥이 되어 돌아오겠지. 이러다 만석군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민준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모두 시주해버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노파의 말에 속았다고 생각한 민준은 허기진 배를 잡고 다시 절로 올라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시주한 것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처사님, 어찌하여 다시 시주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시는지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주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노파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 민준의 황당한 이유를 들은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사님, 시주해 주신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지금은 내어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주일 만에 20냥을 다 썼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얼른 내어주십시오. 그 돈은 제 전 재산입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민준을 보고 있던 스님이 그를 조용히 절의 작은 객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웬 여인이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처사님께서 시주를 하신 다음 날 소승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사님께서 시주하신 돈으로 의원을 불러 이 여인을 치료하고 약값을 치르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마을의 힘든 분들을 위한 쌀을 사는 데 사용하여 지금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소승이 다시 시주를 받으면 그 돈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절에 머무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양식은 처사님 덕분에 넉넉하니 끼니는 걱정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민주는 한동안 절에 머무르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쓰러져 있던 여인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법당 앞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절로 들어서는 민준을 보더니 옆에 있던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살님, 저분이 바로 보살님을 살리기 위해 약값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스님께 처사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사님 덕분에 이리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의 눈을 보며 말을 하자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시주했던 것을 다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목숨을 구하다니요. 그것은 스님께서. 여인이 다정하게 말을 걸자 당황한 민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더듬거렸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소희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절에 머무르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싹튼 두 사람은 어느 날 밤 하룻밤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근처 계곡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소희가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정략 혼인을 시키려 하셔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혼인하는 게 싫었고 제가 진정 사모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걷다 무더운 날씨에 산속에서 쓰러졌는데 민준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 나는 지금 행복하오.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절에 도착하니 스님이 웬 중년 사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희는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웃마을에 사는 문경 일대 가장 큰 만석군 박진태였습니다. 스님께 그간의 모든 일에 대해 전해 들은 만석군 박진태는 딸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민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모하는 소희가 다급하게 말을 하려 하자 박진태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네가 원한다면 저 젊은이와 혼인하여도 좋다. 이 아비는 우리 소희가 무사히 내 옆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단다. 걱정 어린 아버지의 말에 감동한 소희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서 아버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과 혼인할 사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을 해야 아는 것은 아니다. 소희야, 내가 이 아비 앞에서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더냐? 이야기를 마친 박진태는 민준에게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스님께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귀한 여식을 살릴 수 있게 되었어. 내 딸을 살려준 보답으로 자네에게 40양을 줄 터이니 요긴하게 쓰게나. 그리고 우리 소희와 혼인을 하고 나면 나와 함께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일세.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준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
그렇지. 이제부터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지. 며칠이 흘러 하늘이 맑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민준과 소희는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속에는 민준에게 20냥을 주었던 보부상도 두 사람의 혼인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례를 치르다니 정말 축하하오. 좋은 인연을 만났구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인을 올린 후 민준과 소희는 인연을 맺어준 절에 스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스님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준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절에 머물면서 부끄럽게도 한 번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께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처사님. 함께 가시지요. 그렇게 민준은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당에 들어가 겸손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스님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저분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스님이 의아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 놀라시는 것이오? 저 왼쪽에 계신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스님의 말에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일전에 자신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 노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 인자한 눈빛, 모든 것이 그날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그 노파께서 민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보이지 않는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고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